9월 독서 모임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비대면 강독으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9월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사진사 편은 매그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 1947년에 로버트 카파,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조지 로저, 데이비드 시모에 의해서 매그넘이 결성되었다. 단체 창립을 핵심적으로 주도한 일은 카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7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1947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죠. 정쟁의 시기에는 많은 포토저널리스트들이 다소 위험하긴 하지만 전쟁 사진을 찍고 그들이 찍은 전쟁 사진을 실어줄 매체가 많았었죠. 상대적으로 평화의 시기에 사회적인 이슈가 줄어들었을 때 많은 포토저널리스트들은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꼈습니다. 전쟁을 가장 반대해서 평화를 갈구하는 입장에서 전쟁 사진을 찍었던 사진가들이지만 평화의 시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기, 포토저널리스트로서 위기를 느끼는 그 시기에 매그넘이 창립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들은 바로 위기에서 그 빛을 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그넘의 창립자 또한 바로 위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도전으로 매그넘을 창립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그넘이란 이름은 창립 멤버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삼페인을 근하게 마셨기에 자연스럽게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리터짜리 대형 삼페인이 매그넘이라는 삼페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삼페인 양식에서는 그 셀리브레이션, 어떤 축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에 써있어 유래한 단어라고도 합니다. 사실 그 라틴 문학에서 greatness라는 위대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총, 여러분 매그넘 6 뭐 이렇게 건총의 그 이름이 있죠. 그래서 총의 어떤 내포적 의미로서 터프니스, 강인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은 그 매그넘은 이런 그 도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대담하고 새로운 도전의 의미로서 매그넘이란 이름이 적합하다고 매그넘 창립자들은 생각해서 매그넘이란 이름을 붙인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매그넘은 사진가들의 협동조합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사진가들이 매그넘 지분을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진에 관한 저작권은 매그넘 사진가에게 기속되었다는 거죠.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은 그 사진의 저작권이 그 매체가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대부분의 사진가들은 매체에 소속되어서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프리랜서 사진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매체와의 계약 속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의 저작권이 매체사로 기속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매그넘 창립자들은 사진의 저작권을 사진가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1947년에 이미. 그리고 사진가들이
스스로 자기 의사인먼트에 대한 자율성을 갖고 기획하고 촬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롱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진가들이 에디터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게 오늘날에도 좀 사진가들이 매체 혹은 에디터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많은데 이미 70여 년 전에 매그넘을 만든 창립자들은 사진가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또 그걸 실천에 옮겼다 하는 데서 굉장히 선구자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그넘 작가들은 지역을 나누어서 각자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앙리 까레띠에 브레송은 그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찍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그 작업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조지 로저는 아프리카와 중동을 담당했는데요. 이 작업은 조지 로저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작업한 겁니다. 이 조지 로저는 2차 세계대전을 종군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 엄청난 전쟁으로 인한 학살을 보고 특히 나치의 유태인의 학살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명화되었다는 그 인류가 저지른 엄청난 그 전쟁의 피해 상황에 대한 회의, 반성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그 가장 원초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프리카로 가게 돼서 그들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여성에 구애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하고 문명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촬영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비드 시모는 유럽을 취재를 했는데 특히 데이비드 시모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유럽의 전쟁과입니다. 예, 이것 또한 이제 전쟁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이들이 이제 먹을 곳을 강하게 갈구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작품이 있습니다. 로버트 카파는 상당히 매그넘을 주도적으로 창립을 했고 또 매그넘의 전체적인 경영을 맡았기 때문에 로버트 카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진 촬영할 수 있도록 용인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로버트 카파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1954년도 인도 차이나 전쟁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프랑스 군인들이 이 지뢰를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버트 카파가 막 뛰어 들어가서 막 촬영을 하다가 지뢰를 밟아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로버트 카파는 이제 현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뢰를 밟는 순간에 공중으로 몸이 날아가게 되죠. 그리고 한쪽 발이 절단된 상태로 심장이 파열된 상태로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로버트 카파는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로버트 카파는 54년도에 베트남으로 갔냐 하는 거죠. 사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유명한 전쟁 사진가는 두말할 것 없이 로버트 카파였죠. 그래서 47년에 매그넘을 만들고부터
로버트 카파는 사실 사진 작업보다는 매그넘을 좀 안정화시키고 매그넘의 경영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에 오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한국전쟁 당시에 그 데이비드 더글라스 덩컨이라든지 새로운 전쟁 사진 스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가구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내가 가구에 뭘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를 그렇게 이제 포장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로버트 카파는 그 자기가 사진가로서 전쟁 사진가 위기를 느꼈을 때 다시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 전쟁, 즉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는 거죠. 굳이 그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로버트 카파는 그 위험한 곳을 가게 되는데, 그를 그 위험한 곳으로 가게 만든 것이 바로 한국전쟁 때문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사진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는 다시 현장으로 가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로버트 카파가 살해성전에 가장 아쉬워했던 게 한국전쟁을 찍지 않았던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로버트 카파의 친동생인 코넬 카파가 일본에서 로버트 카파 전시를 할 때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우리 사진예술의 초대 발행인이셨던 이명동 선생님도 그 전시에 초대받아서 일본에 갔었는데, 이명동 선생님이 직접 들은 이야기라서 정말 확실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그 로버트 카파는 한국전쟁을 찍지는 않았지만 바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전쟁터로 가게 되었고, 그 전쟁터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